제6절 문서의 관리를 보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사항 용어의 정의. 공문서, 문서에는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접수를 한 모든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서명과 전자이미지 서명이 있죠. 이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서명이라고 하면은 전자문서를 제외한 공문서에 자필로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를 합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은 전자문서의 이미지 형태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업무관리 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제관리 카드 및 문서 관리 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리 시스템은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제 관리 카드, 이런 관리란 말이 들어갑니다. 또 문서 관리 카드, 관리란 말이 들어가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은 정보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죠. 우리 경찰에서 보면은 뭐 정가 자료도 될 수가 있고, 뭐 운전면허 자료라든가, 뭐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그렇게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공문서의 종류는 이제 민비, 일지, 공법인데, 이것을 민비, 일지, 공법하니까 조금 느낌이 덜 와서, 민비, 공법, 민비, 공부법, 일지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민비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총명했다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공부법을 적어둔 일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비, 공법, 일지 이렇게 암기를 하고, 민은 문서는 허가, 인가, 처분 등 특정 행위 등을 요구하는 문서, 그리고 비치 문서는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을 보면은, 성립은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바로 성립을 하는 것이죠. 결재를 하는 순간에 문서는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학설이 나뉘죠. 표백주의는 작성 완료할 때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이 결제를 할 때 바로 문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발신주의는 상대방에 발송할 때, 도달주의는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요지주의는 상대방에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 내용을 읽었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백주의부터 요지주의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공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수신자에게 도달이 되면은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만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은 그때 도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자, 공고문서가 있는데, 공고문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를 하게 되면은 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다 이렇게 명기를 해놓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밝히지 않을 때는 5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법률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그 이장이 공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이 됩니다. 뭐 국민의 권리 업무에 관한 부분은 30일이 되고요. 공고문서는 5일이다 하는 것인데, 자, 공고라는 것은 공업고등학교를 말하죠. 공고에서는 원래 그 오일을 많이 만집니다. 그래서 문서에 오일이 묻으면은 오일이 마를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일이라는 것은 오일을 말하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나옵니다. 공시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 말하죠. 공시생들은 정말 힘듭니다. 공부하느라.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야겠죠. 일사 나옵니다. 그래서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은 일사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징계에 있어서도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출석 요구서를 관보에 게재해서 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1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징계하려고 했는데 잠수 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징괘씸으로 암기를 하고 괘씸해서 10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문서의 효과는 도달주의가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효도가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그 효도도 도달주의죠. 예,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발신해봤자 부모님께 도달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도도 도달이 되어야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도가 되겠습니다. 자, 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보면은, 자,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문서는 간결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사용을 피한다. 문서에는 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에는 이런 음성이라든가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문서를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작성을 할 때는 상위 항목부터 1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나가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하나씩 옷을 입습니다. 옷을 한쪽만 입고 그 다음에 또 양쪽으로 입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입어버리죠. 동그라미로.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매번 헷갈리는 게 이 반가루하고 온가루가 헷갈립니다. 온가루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제 옷을 하나씩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내림차순이 아닌 것이죠. 숫자는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4 용지죠. A4인데 제가 201mm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210mm입니다. 이 오타가 났죠. 210에 297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끝이라고 적고, 발의를 한 사람에게는 별 표시, 보고자는 동그라미 2개 표시를 합니다. 발의자는 별이니까 발, 별, 이렇게 비읍비읍이니까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첨부되는 이제 문서에 작성자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으면은 첨부물에도 작성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제 검토자나 협조자가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이나 직급당함의 의견이 있음이라고 표시한다. 전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이라고 서명을 하죠. 그리고 대결을 하게 되면은 대결한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밑에다가 전결 혹은 대결이라고 하고 원래 결제자에다가 서명을 하는 것이죠. 자, 경찰 홍보를 보겠습니다. 자, 홍보의 유형을 보면은, 자, 협의회 홍보는 Public Relations, PR이죠. 언론 관계는 Press Relations, PR입니다. 같은 PR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관계는 CR, 대중매체 관계는 MR,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협의회 홍보는, 조직의 조건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 언론 관계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죠. 소극적인 활동입니다. 질의를 받고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ublic Relations하고 Press Relations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같은 PR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레스가 있으니까 원래는 기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자의 프레스,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생각으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지역 공동체 이 CR과 MR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종합적인 활동이죠. 이것도 대정매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아래 이제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도 종합적인 활동이죠. 이 세 가지는 종합적인 활동이고, 협의회 홍보, PR은 일방적이고, 언론 관계에서 PR은 프레스를 받으니까 프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인 활동,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를 보면은 사설 경비 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경찰이 경찰만의 치안 유지의 독점적 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에 출발을 하고 주민을 소비자 관점에서 봅니다. 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고, 포도리처럼 상징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크와 그란돈, 에릭슨 이 세 사람이 이제 각각의 말을 했는데, 마크는 행복하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 우리 요즘 현대 사회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혼도 많이 하지만은 또 자녀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뭐 열정적이지 않아도 그러한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경찰하고 또 대중매체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서로가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은 마크라는 것은 어떤 수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공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비하는 것처럼 마크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마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암기를 하시고, 그란돈은 상호 필요성 때문에 공생한다고 했습니다. 공생. 그란돈은 그런 돈이죠. 그런 돈이 있으면은 조금 힘들어도 서로가 또 공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공생한다. 에릭슨은 서로 얽혀서 연합을 해서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릭슨에서 이제 에 발음이 나오는데 엘리트 집단 구성할 때 L자가 나오죠. 그리고 뭐 얽혀서 이럴 때 얼자도 에 발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홍보 전략을 보면은 적극적 홍보 전략과 또 소극적 홍보 전략이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뭐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전직 언론인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주의, 비밀 최소화 원칙은 영국 경찰은 필요처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는 정책이다. 전 경찰의 홍보 요원화를 하는 겁니다. 아래 보면 이제 소극적 홍보는 뭐 대변인실을 이용하는 것이죠. 언론 단일화를 해서 대변인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전 경찰이 홍보 요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경찰관에게 언론 대응 교육을 실시해서 언론 대응 역량을 향상한다. 총체적 홍보 전략은 홍보 기능하고 다른 기능을 연결을 해서 신속하게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뭐 특히 이제 수사 쪽에 우리 언론들이 관심이 많죠. 그러면은 이제 수사하고 홍보 기능하고 연결해서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홍보한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소극적인 것은 뭐 대변인실을 이용한다든지 비밀주의, 또 공개 최소화 원칙, 언론 접촉을 규제를 하고 또 다른 기능하고 연결이 안 되고 홍보 기능이 고립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홍보 매뉴얼상 언론 모니터링을 보면은 언론 모니터링은 언론에 비친 경찰의 모습을 돌아보는 태도이며 공청 활동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방지도 포함하죠. 중앙지 방송등이고 매 30분마다 언론 보도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도 예상 보고는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를 하고, 진상 보고는 해당 기능과 또 감찰해서 홍보 기능에 통보를 한다. 진상 보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진상 파악이 되는 듯이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구두로 먼저 보고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고 또 반론보도 청구권이 있죠.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야말로 이제 정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언론사의 어떤 고의라든가 과실, 또 위법성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잘못 보도가 되었으면은 잘못 보도된 부분을 정정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래에 정리를 좀 했는데요. 반론보도 청구권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이제 고의과실 위법성을 불문하고, 다만 이제 잘못된 것이든지 혹은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내 반론을 실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정보도는 진실이 아닌 경우에 정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반론보도는 반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론보도 청구의 청구 기간이나 절차 등은 정정보도 청구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정보도만 보면은 반론보도까지 같이 알 수 있겠습니다. 청구는 보도를 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또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청구를 하면은 언론사 대표는 3일 내에 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정정보도를 하기로 했다면 7일 내에 보도를 게재해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두 이제 한꺼번에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언론사에 대한 정정 보도니까 정정한다는 것은 이제 바꾼다는 뜻인데 이것을 저는 정정, 스트롱으로 바꿨습니다. 정정하다. 사람이 정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3월은 이제 인삼, 발육이죠. 인삼 발육이 잘 됐죠. 그래서 정정하다. 여기서는, 수용하면 3일 내에 그래서 수3이 되겠습니다. 수3이 정정하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한다면 보니까 보찌 보찌가 정정하다. 자, 보찌라는 것은 이 화초인데 아주 예쁜 화초입니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요렇게 생긴 주라우 보찌라고 요렇게 생긴 화초입니다. 요것은 수삼이죠. 인삼에는 이제 수삼이 있고 또 수삼을 이렇게 뭐 쪄서 말리고 한 것은 홍삼이라 그러죠. 뭐 그냥 말린 건 건삼이고 수삼은 이제 살아있는 이런 것을 수삼이라 그러죠. 예, 정정하죠. 이게 알통이 나와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수삼 보찌. 자, 그렇게 해서 이 날짜들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가 있더라도 언론사 대표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자, 허위 무공 광고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죠. 허위. 또 내용이 위법한 경우, 위법하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이 정정보도 청구한 사람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것,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공개회의, 법원의 공개재판, 공개된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로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 이런 것들은 이제 광고. 그렇게 해서 허위 무공 광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무공을 광고하는데 허위 무공 광고를 하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공중부양할 수 있다고 허위 무공 광고를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정정 보도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면은 이것은 독립적인 기구죠. 준사법적이고 또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의결만 하는 의결기관이라든가 뭐 자문하는 자문기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이 공문을 내고 표시를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관체인 것이죠. 자, 구성은 40인 내지 9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재를 할 때는 5인 이내의 중재부로 구성이 됩니다. 40에서 90일이니까 언론 사고 난 거죠. 언론 사고 났으니까 언론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사구에서 40에서 90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장은 호선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이고 부위원장 2명이고 감사가 2명이죠. 그래서 1, 2, 2가 됩니다. 1, 2, 2는 과거에 이제 해경의 그 긴급전화였죠. 우리가 112고 해경이 122였습니다. 자,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호선은 뭐죠? 경인이 은손에 호 풀었죠. 경찰요원회, 인권요원회, 언론요원회, 손실보상요원회 그렇게 되죠. 경인, 은손에 호 그렇게 해서 호선이 되겠습니다. 자, 법관 변호사 자격이고 뭐 언론의 취재, 보도 뭐 10년 이상 한 사람, 기타 언론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3년인 것이 3개가 있죠. 경찰이 은소를 쌈 싸먹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요원회가 3년이죠. 은소할 때 은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소는 소청위원회죠. 쌈 싸먹었다 할 때 쌈이 이제 3이 되는 것이죠. 은소라는 것은 그 육회를 말합니다. 육회가 보면은 이게 딱 얼려가지고 그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그 계란 그 노른자만 딱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딱 섞어가지고 그 육회를 먹죠. 예, 그래서 경찰이 은소 육회를 쌈 싸먹었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결 정도수는 일반적인 경우고 심의사항은 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중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조정과 이제 중재가 있는데, 자, 조정을 보면은 신청은 처음에 정정보도 신청한 것과 같습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 내에 합니다. 구술 서면 전자문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도 인삼반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삼반력 정정, 인삼반력 조정이 되는 것이죠. 중재위원은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설명, 조언,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합의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합의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신청인은 2번 출석을 안 하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언론사도 2번 안 나오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번 아니냐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나옵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정정보도 신청한 이후에
그 언론사하고 협의를 하겠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또 14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다 14가 이렇게 나옵니다. 14는 이 경찰신문서는 제가 식사로 많이 치환했습니다. 식사 발음 비슷하죠. 숫자법으로 14가 됩니다. 식사는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식사하는 것 때문에 조정 많이 하죠. 뭐 언제 밥 먹을래? 언제 저녁 먹자? 뭐 이렇게 우리 밥 먹는 가지고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식사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4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 또 직권 조정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것은 서로가 합의가 되면 그것을 그 재판상의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판상 화해라고 합니다. 자,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그 합의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정과 중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